공실 시대입니다. 서울 중심 상권도 지방 대도시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구, 광주, 울산 같은 광역시에서는 상가 5곳에서 6곳 가운데 하나가 빈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를 들여다보면 하루에도 수천 곳의 가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손님이 없어.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인데 텅 빈 식당, 저녁인데 불 꺼진 카페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립니다. 경기만 풀리면 다시 살아나겠지. 힘든 시기가 지나면 언젠가 회복되겠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상권 안에서도 어떤 가게는 대기줄이 생기고 어떤 가게는 하루 종일 한산합니다. 같은 경기, 같은 상권인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건 경기 문제가 아닙니다. 장사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손님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 방향은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입니다.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먹고 싶거나 필요한 게 생기면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냄새에 끌리기도 하고 눈에 들어오는 가게에 발걸음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소비가 일어나는 것, 그게 오프라인 상가가 먹고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배가 고프면은 배달앱을 먼저 열고 카페가 가고 싶으면 인스타그램에서 분위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저녁에 한잔 하고 싶어도 지도 앱으로 리뷰를 먼저 봅니다. 밖에 나가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미리 결정하고 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앱을 쓰는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심지어 60대 이상도 이제는 앱으로 주문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근처 식당이나 카페에 직접 오셨을 분들이 이제는 집에서 해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게 앞 유동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같은 입점률이라도 실제 방문 손님 수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사장님이 게을러진 것도 음식 맛이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빈도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배달 앱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새로운 돌파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앱에 입점하면 더 많은 손님을 만날 수 있겠다고요. 실제로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문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출 숫자는 올랐는데 정작 통장에 남는 돈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배달앱 플랫폼이 가져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에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각종 프로모션 비용까지 합치면 매출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업종에서는 실제 매출의 3분의 1이 플랫폼 비용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달앱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앱에 없으면 그 손님들에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게가 되어버리니까요. 해도 수익이 남지 않고 안 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달앱이 상가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를 잡는 게 장사의 기본이었습니다. 1층 코너 자리, 유동인구가 많은 목, 이제는 그 개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앱 안에서의 노출 순위가 실제 자리보다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며 좋은 자리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상가가 이렇게 비어가는데 임대료는 왜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까요? 빈 공간이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실이 쌓여도 임대료 공고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상가 건물은 금융권 대출을 활용해 매입됩니다.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의 수익 가치가 낮아지고 이는 곧 담보 평가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박이 생깁니다. 그러니 많은 건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세를 주느니 차라리 공실로 버티는 쪽을 택합니다.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창업하고 싶어도 적정한 임대료의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조건이 맞지 않아 발걸음을 돌립니다. 빈 상가는 계속 비어 있고
상권 전체가 활기를 잃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가게도 재계약 시점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한 채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텅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15년, 20년의 단골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태어나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수십 년 사이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곧 소비 감소입니다. 전체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구 이동이 겹칩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됩니다. 지방 도시와 구도심은 소비력이 있는 인구층이 빠져나가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집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굳어진 생활 방식도 큰 변수입니다. 이른바 집콕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생활이 낯설지 않아진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굳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직장 회식 문화도 크게 줄었습니다. 퇴근 후 한잔 하는 문화가 거의 사라지면서 저녁 시간대 외식과 주류 소비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술집과 고깃집의 저녁 매출이 무너지는 건 이 흐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나마 밖으로 나오는 때는 특별한 날입니다. 기념일, 생일, 모처럼의 외출. 그리고 그럴 때는 평소에 가던 평범한 가게가 아니라 SNS에서 화제가 된 곳, 예약이 필요한 유명 맛집, 인증샷 찍기 좋은 핫플레이스로 향합니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더 한산해집니다. 중간이 사라지는 양극화가 상권 안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다 포기해야 하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년간 1000명 이상의 자영업 사장님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지금도 잘 되는 가게들이 있고 그 가게들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배달이나 온라인으로는 절대 재현되지 않는 무언가, 직접 와서 먹어야 제맛인 음식, 공간 자체가 주는 분위기와 감각, 이런 요소가 있는 가게는 플랫폼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이 브랜드입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단골의 취향을 기억하고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 알고리즘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 대 사람의 연결입니다. 셋째, 한 가지를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집은 대형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대신 딱 하나, 저 집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야 라는 말이 입소문으로 퍼지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람들이 내 가게의 존재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공간, 좋은 사람, 이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것도 손님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공간, 온라인에서. 지금 손님들은 가게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검색 결과, 인스타그램 피드, 지도 앱 리뷰, 짧은 영상 콘텐츠입니다. 누군가 내 업종을 검색했을 때 내 가게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손님은 이미 다른 가게로 갑니다. 좋은 위치, 정성스러운 서비스가 있어도 온라인에서 보이지 않으면 없는 가게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1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제대로 운영하는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는 같은 상권, 비슷한 조건에서도 매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음식 맛이 조금 덜하거나 인테리어가 조금 소박해도 온라인에서 잘 보이고 잘 관리된 가게가 더 많은 손님을 만납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검색했을 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 사진 한 장, 리뷰 한 줄이 손님의 발걸음을 결정합니다. 둘,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SNS 팔로우, 채널 구독, 단골 관리 시스템이 재방문율을 높입니다. 셋, 내가 자는 동안에도 가게를 소개해주는 콘텐츠를 쌓는 것. 잘 만들어진 글 하나,
영상 하나가 몇 달, 몇 년 동안 새 손님을 데려옵니다. 지금 내 상권에서 잘 되는 가게들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매출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동네 상가가 흔들리는 건 사장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소비 환경이, 인구 구조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를 직시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사람만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예전만큼 되기를 기다리는 건 점점 더 어려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떨어져 고민이라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저는 매출을 올리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컴퓨터를 못해도 누구나 쉽게 따라해서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공식을 알려드립니다.